가수 백지영 씨의 남편이죠. 배우 정석원 씨 사진인데요. 어제 마약 투약 혐의로 공항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호기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혐의를 시인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다들 좀 어제 깜짝 놀라면서 정석원 씨가 또 실검 1위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정석원 씨가 알려진 바로는 굉장히 따뜻한 아빠가 되었고 백지영 씨와 9살의 나이 차이로 결혼을 했고 그 이전에 또 배우로서도 굉장히 유명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갑자기 필로폰 소식이 달려와서 깜짝 놀랐는데 결국은 그 호주 멜번에서 한 술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인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제보가 들어와서 검찰이 한국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정석원 씨를 함께 이제 공항과 공조를 해가지고 잡게 된 상황인데요. 지금 뭐 들어온 얘기로는 간단하게 시약 검사를 했더니 실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정석원 씨도 이를 그냥 인정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짧은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추장이 바로 수감됐고 그 뒤로 이제 석방은 됐다고 하는데 사실상 굉장히 놀랄 일이었고 실제 정석원 씨가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들도 꽤 계셨죠. 네. 근데 김 변호사님 이게 긴급을 체포됐다 22시간 만에 다시 석방이 됐거든요. 이게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 사법부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중범죄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약은 이제 종류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전해지기는 이제 필로폰하고 코카인을 흡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뭐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마약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 무겁게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아마 물론 뭐 이렇게 석방했다고 해서 뭐 구속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나온 검사 결과는 이제 간이 시약으로 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모발이나 이제 소변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모발이나 소변 검사를 하려고 하면 사실 채취해서 결과 나온 데까지 한 2주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결과를 좀 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범이 있느냐 아니면 이번이 처음이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공항에서 체포를 했기 때문에 조사가 그렇게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제보를 가지고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체포해도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제 석방을 하니까 일단 석방을 해놓고 이제 공범 관계 그리고 이 마약을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그다음에 이게 이런 것들이 첫 번째인지 아니면 그전에도 쭉 해왔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뭐 구속 여부를 좀 결정할 것으로 보여요. 네. 근데 사실 백지영 씨가 과거 방송에서 이제 남편에 대해 물었더니 100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참 이번에 좀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지영 씨가 너무너무 좋아했죠. 네.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은 만혼을 해서 늦은 나이에 아이를 얻었죠. 그래서 이제 이 9살 차이의 연상연하 커플인데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되면서 행복한 모습 보여줬고 남편에 대해서 항상 신뢰를 표했고 100점이다라고 대만족을 했고 정석원 씨 자체도 이미지가 좋은 배우였어요. 주연급으로 확 뜨진 않았지만 이런저런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괜찮은 이미지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백지영 씨와의 결혼으로 유명해졌지만 해병대 출신의 아주 건실한 청년 이미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짱입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해맑은 캐릭터들을 많이 소화했거든요. 이렇게 뭐 악역을 한다든가 하기보다는 그래도 주인공의 친구라든가 의리 있는 역할을 감초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이번에 마약과 연루가 돼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백지영 씨도 충격이 클 거고 그런데 오늘 공연입니다. 오늘 콘서트가 예정돼 강릉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12월에 제가 백지영 씨 노래를 무대에서 들었거든요. 김범수 씨랑 같이 공연하는 걸 봤는데 너무 노래도 잘하고 컨디션도 좋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본인의 콘서트는 강릉, 평창 기간에 지금 하는 거기도 하거니와 2년여 전에 계획했던 콘서트가 무산되면서 팬들과 약속인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터졌지만 콘서트는 강행한다 입장이에요. 오늘 공연할 것 같은데 이 마음은 지금 뭐 아주 힘들겠죠.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더불어서 정석원 씨도 앞으로 이번에 그 킹덤이라는 드라마 캐스팅 이야기가 터져 나왔는데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또 자숙으로 들어갈 것인가 뭐 이 부부 자체가 굉장히 좀 곤혹의 시간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홍대 입구 지하철역 모습입니다. 갑자기 웬 홍대 입구일까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하철역 인근에서 이른바 차비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사례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자, 프랑스 교포라고 하면 일단 좀 의심하시고요. 프랑스뿐 아니라 저 교포인데요. 그 교포면 왠지 외국에 나가 있지만 한민족이니까 짠한 마음이 있어요. 네. 뭐 멀쩡하게 생긴 젊은이들이라고 해요. 네. 근데 주로 약간 사회 경험이 작은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해요. 저한테 오면은 뭐 이거는 안 먹힐 겁니다. 예.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캐묻다가 논리적으로 틀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기 아닙니까? 파출소 네네. 갑시다. 뭐 이럴 텐데 젊은이들은 조금 이제 이 사회생활에 둔감한 면이 있으니까 얘기를 잘 들어주고 먼저 네. 또 이거 뭐 좀 도와드릴 부분이 없나? 근데 이런 겁니다. 자기가 프랑스 교포인데 한국에 와서 강화도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지리를 잘 모르니까 여기서 내려줘서 여기서 내렸다. 네. 근데 이게 홍대라는 곳인데 강화도까지는 거리가 있고 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저의 짐, 여권, 지갑은 다 택시에 놓고 내렸습니다. 아, 제가 지금 오갈 데 없는 그냥 이제 국제 미아가 됐습니다. 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이게 한 뭐 10,000원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만 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럼 10만 원이 혹시 있는 청년이 아 이거 좀 도움을 줘야겠다. 네. 그럼 첫째 연락처를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휴대폰이 없다는 거죠. 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안 터진다. 이메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메일이라도 이제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럼 이메일을 받고 10만 원을 줍니다. 그 먹튀입니다. 먹튀. 이게 10중 8구. 뭐 거의 99.9%. 사기인 거죠? 거짓말. 그런데 제가 젊을 때도 이런 사기는 흔했어요. 주로 아, 고속터미널, 들어봤습니다. 기차역, 혹은 뭐 지하철역, 그것도 네. 붐비는 시청 앞 서울역 이런 데 가면 주로 그때는 어르신들이 그때 시골에서 사비를 들이셨어요? 진짜? 아유, 많이 드렸죠.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지갑을 흘렸는데 오갈 데가 없다. 그렇죠. 그럼 있는 대로만 드리는 거예요. 네. 5,000원 있으면 5,000원 드리고 10,000원 있으면 10,000원 드리고.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닌데 많이 뺏긴 빈도수는 많은 것 같아요. 합치면은 한몫될 것 같긴 한데 이번에 금액이 만만치 않죠? 네. 그러니까 이건 절대 거의 사기니까 그럼 파출소로 안내를 해주세요. 그렇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신원 확인하시고 그러면은 저는 할 몫을 다 했다. 네. 이렇게 근데 안내한다고 그래서 가는 건 아니죠. 아 그렇죠. 따라가지 않겠죠. 그렇긴 한데 근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입건돼서 조사받고 징역 6개월도 선고한 사례도 그런 사례도 있네.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 그 테헤란로 선릉역이랄지 강남역 그런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라는데 거의 젊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백팩 메고 와서 마치 정말로 돈이 없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지갑을 잃어버렸다. 맞아요. 그다음에 신분 노출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실 때는 뭐 적어달라고 하니까 아, 나는 휴대폰 없고 이메일을 적어준다는데 실제로 핸드폰 번호 적어주는데 그건 아닌 거죠. 거짓말이에요. 아, 가짜.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 대부분이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특히 젊은 사람 아니면 그래도 돈 좀 있게 생겼다는 사람한테 이런 접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주의를 좀 해야죠. 근데 이거 분명한 사기죄인 거죠? 당연히 사기죠. 허위죠, 허위니까. 사기라는 것은 사람을 속여서 돈을 편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뭐 지갑을 잃어버렸다 할지 아니면 또 빌려서 반드시 갚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거짓말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사기고 횟수가 많으면 또 상습 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호선, 분명한 예, 건- 네. 교수님, 저는 사실 이렇게 돈을 직접 드린 적은 없는데, 그래도 왠지, 저분이 정말 이게 차비가 없어서 오늘 되게 못 들어가시면 어떡할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그렇게 되죠. 동정심도 들고. 그렇게 걱정이 되실 때에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외국의 집인데 또 실제 남부터미널에 가면 아직도 우리 교포가 아니라 우리 국내 내국인들 대상으로 여전히 그렇게 네네.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네. 그럴 때는 친절하게 근처 가까운 파출소로 가라고 하지 마시고요. 거기까지 모시고 가면 중간에 그분들 다 달아나십니다. 왜냐하면 실제 정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맞아요. 적어도 이 교포로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파출소에 모셔다 드리면 그쪽에 대사관하고 연결해가지고 본인 계좌에서 충분히 인출할 수 있을 만한 그 라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한국인의 위상을 살려서 파출소로 모시고 가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동정심을 이용해서 남의 돈을 이렇게 뺏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천공항을 통해 도착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은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 참석까지 여유 있고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갔는데 오빠 김정은의 메시지를 가져왔을지 또 어떤 내용일지 관심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김여정은 단정한 반묶음으로 머리를 정리하고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화려한 패션을 선보인 현송월 단장과 달리 작은 가방 하나를 들었을 뿐 화장기 없는 수수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한 땅을 처음 밟은 김여정은 밝은 모습으로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공항 환담장에 먼저 도착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여정이 오기를 기다렸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영남은 김여정에게 먼저 앉으라고 권했고 김여정이 웃으며 사양하자 그제서야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목상 북한의 국가 수반인 김영남보다 김여정이 실세임을 보여준 셈입니다. 김영남과 같이 앉고 양쪽에 이제 리성곤하고 최희가 앉았잖아요. 그 비중이 김여정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동할 때도 김여정은 북한 경호원들이 에워싸며 사방에서 철통 경호를 받았습니다. 김여정의 한 발 뒤에서 대남 협상 전문가인 김성애 전 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보좌했습니다. 김여정은 한마디 말 없이 시종일관 옅은 미소와 함께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김여정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갔습니다. 이외에는 공식 일정이 알려지지 않아 면담 성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보시면 체육관 내부에 텐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이재민들이 거주하던 흥해체육관 임시 대피소입니다. 포항시가요, 오늘 점심 급식을 끝으로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금 이재민들의 반발이 아주 거센 상황인데요. 지금 이곳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식당이고 뭐고 다 이제 철수시켰고 어디를 쫓아내는 거라. 콩 하는 소리 또 놀래가 장계져갖고 여기서 안 돼갖고 일곱 분을 갖고 병원에까지 다가. 사실 이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은 크게 집이 이제 무너지거나 파손된 이 주민들이 아니라 안전진단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은 이 진단을 받았는데 그런데 집에 가려고 보니까 여진이 계속해서 포항시에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불안하니까 못 돌아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이 대피소가 유연하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 여진의 피해자 또 지진의 피해자라고 생각해 보면 그 집의 균열이나 여러 가지 공포를 경험한 상황에서 다시 그 장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포항시 입장에서는 워낙에 지금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그런 입장에 이제 곧 다음 주가 설이잖아요. 네. 설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금 흥해체육관에서 지금 계신데 요 장소에서 함께 도와주셨던 분들이 다들 자원봉사자들이세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설도 하러 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워낙에 또 일이 길어지고 매번 끼니를 준비하고 이렇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분들도 많이 지금 지쳐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아주 불안한 상태가 아니라면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 포항시의 입장인데 그렇다고 뭐 무조건 돌아가라 이건 아니고 아직 대화의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진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몸의 기억이나 집의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리적 기억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아직도 계속 심장을 흔드는 기억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체육관에서 머물러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